안녕하세요. 닥터꼬집입니다. 가장 황당한 경우가 뭐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아니면 넘어졌거나 아니면 뭐 술 먹고 넘어진 경우나 아니면 자전거나 이런 레포츠 같은 걸 즐기다가 외상을 당해서 앞니가 갑자기 부러진 경우겠죠. 그런 경우는 일단 당장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앞니가 부러졌는데 이거 어떻게 티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치과에 방문했을 때 이거는 꼭 임플란트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환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수습하고자 하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쉽게 그냥 발치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상으로 인해서 부러진 치아, 뿌리만 남은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저희 병원에 오신 분이신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치아도 있었고 어떤 치아 같은 경우는 살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또 살린 케이스가 같이 섞여 있어서 이 케이스를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보시면 이런 외상의 상황에 있을 때 아니면 앞니가 혹시라도 썩어서 부러진 경우 뭐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살릴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아 정출술에 대해서 그리고 앞니 임플란트의 뭔가 주의사항에 대해서 오늘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 네, 앞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치아가 앞니 정중앙에 있는 두 개의 치아가 부러져서 오신 분인데 하나는 치아 정출술을 해서 치아를 살린 케이스고요. 하나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왜 이런 차이점이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한번 실제로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40대 여자 환자분께서 그저께 넘어져서 앞니가 부러졌고 다른 데서는 뽑고 임플란트를 하자고 하는데 혹시라도 살릴 수 있나 싶어서 저희 병원에 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굉장히 심하게 넘어지셨죠. 그래서 이런 치아의 옆에 있는 치아도 보면은 자세히 보면 뭐 실금이 살짝 가 있을 정도로 이 옆에 있는 치아들도 굉장히 충격을 같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건 이제 환자분이 이 두 개의 치아가 너무 심하게 부러졌기 때문에 과연 이걸 살릴 수 있을까?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은 꼭 뽑아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입천장 쪽에서 바라본 뷰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치아 같은 경우에는 파편이 다 완전히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파편이 일부 붙어 있지만 어쨌든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마취를 하고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 이게 추가적인 파절편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고 또 치근의 파절이 또 있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 보는 게 원칙이고요. 근데 이 환자분 경우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 치아하고 이 치아하고 좀 약간 상황이 달라요. 이쪽 치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치근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뭐 치근챔이 좀 잘리긴 했는데 이렇게 길쭉하게 치아의 길이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옆에 치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뭐 어렸을 때 아마 다쳤거나 뭔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뿌리 성장이 안 된 치아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술식이 치아 정출술인데 치아를 위쪽으로 뽑아 올리더라도 이 치아 같은 경우는 이걸 더 위로 뽑아 올리게 될 경우에는 안 그래도 치아 뿌리가 짧은데 너무 짧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흔들림 때문에 살릴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 치아 같은 경우에는 발치 임플란트로 계획을 세웠고 이 치아 같은 경우에는 살려보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치아 정출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치아가 딱 부러졌을 때 거기에 뭐 기둥을 세우거나 어떤 작업을 해가지고 살릴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치아가 이렇게 이제 뭐 있다고 해봅시다. 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치아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이제 이렇게 부러지면 여기는 이제 뭐 잇몸뼈도 있고 한데 여기서 만약에 똑딱하고 부러졌다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그냥 뭐 기둥 같은 걸 세워가지고 뭐 크라운 부위를 갖다가 수복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부러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페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페룰이라는 거는 이제 최소한 치아를 삥 둘러서 본인 치아의 위치로 삥 둘러가지고 한 2mm 정도 이상의
보통 2, 3mm의 본인 치아로 둘러싸여 있을 때야지만이 이 위쪽에 뭐 기둥을 세우든 아니면 어떤 작업을 해서 보강을 하든 오래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옆에처럼 그냥 딱 그 부러진 부위에 이렇게 해서 크라운을 아무리 예쁘게 해줘도 또 이 부위에서 100%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루를 확보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가 어떻게 보면 치료를 하고 나서 좀 오랫동안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예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거를 신경을 쓰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치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잇몸에서 정확히 부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뿌리 쪽에만 부러지지 않고 파절판만 없다고 하면은 그냥 신경치료 후에 치아를 위로 뽑아가지고 올려서 하는 치관 정출, 의도적인 치아 정출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크라운을 하기로 계획을 했고요. 이쪽은 어쩔 수 없이 뿌리가 짧으니까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파절편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 파절편 외에 추가적인 파절은 없었어요. 그래서 당일날 바로 신경치료를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위로 뽑아 올리는 작업을 했어요. 위로 올리는 작업, 이제 위로 뽑아 올리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는 첫째는 이제 교정적으로 천천히 치아를 위로 뽑아 올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외과적으로 치아를 뽑듯이 뽑아가지고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교정적으로 올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연조직, 예를 들어서 잇몸 레벨이 많이 꺼져 있는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고무줄의 힘으로 당기기 때문에 주변 조직이 같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교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교정에도 이제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제 천천히 올리는 게 있고 굉장히 빨리 올리는 래피드 올소돈틱 트리트먼트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케이스를 보고 좀 한번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을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원래 잇몸 레벨이 괜찮고 건강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외과적으로 한 번에 뽑아 올려서 고정을 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환자한테 빨리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복귀를 할 수 있게끔 당일에 하루 만에 이게 벌써 올라가고 임시치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사회 복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일에 이렇게 위쪽으로 좀 뽑아 올려준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잇몸 레벨에 있던 이 부위에 충분히 페룰이 형성될 수 있게 충분히 뽑아 올려준 경우에 한 3, 4mm 정도 뽑아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딱 2mm 저스트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뿌리 길이가 뭐 충분하기 때문에 3mm를 올려도 충분하고, 와이어 같은 경우에도 환자가 이쪽으로 뭐 씹거나 그럴 일 없기 때문에 옆에 치아에 살짝 이 정도만 해줘도 별로 흔들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옆에 치아 같은 경우에는 치아 정출술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는데, 앞니 임플란트는 굉장히 중요한 게 치아를 뽑는 날 웬만하면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뽑아놓고 뽑는 순간부터 잇몸은 퇴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쭈그러드는 거예요. 안쪽에 뭔가 지지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은 발치 즉시 임플란트 고정력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면은 바로 임플란트를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할 때 어금니 쪽은 센터에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앞니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여기라고 하면은 조금 입천장 쪽으로 식립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심미적으로 예뻐요. 왜냐면 입천장 쪽 같은 경우에는 입천장 조직 자체도 두껍고 뼈 자체도 두껍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잘 받아들여주고, 설령 그 잇몸이 좀 꺼져 내려간다 그래도 입천장 쪽 잇몸은 누가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치과사 빼고. 근데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얇게 뼈가 남아있거나 너무 얇게 잇몸이 남아있으면 임플란트 심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잇몸이 꺼져 내려가면서 굉장히 꼴보기 싫은 임플란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을 때 이제 치아를 뽑고 나서 이 남아있는 이 아래쪽에 이게 뼈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고정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이상적인 위치의 치아 모양을 먼저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약간의 입천장 쪽으로 좀 이렇게 임플란트 위치를 잡아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은 뭐 3D 가이드, 컴퓨터 가이드, 임플란트 내비게이션 가이드 같은 게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거를 준비를 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다른 뷰에서 본 거고요. 마찬가지로 정확히 이쪽에서는 정확히 센터 위치에 위치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환자분의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굉장히 식립하는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 식립하는 위치와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앞니는 웬만하면 뽑자마자 임플란트가 들어가야지 심미적으로 예쁘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아를 뽑았는데 굉장히 뿌리가 짧죠. 이렇게 짧은 뿌리로 어떻게 치아 정추수술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위치의 센터에 임플란트가 위치한 모습이고, 고정력이 잘 나왔기 때문에 2차 수술까지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쪽 부위에는 그냥 뼈 이식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고정이 잘 나온 경우에는 임시치아를 바로 연결을 하기도 하는데, 뭐 당일에 워낙 많은 것들을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임시치아고 여기 철사로 고정했죠. 철사로 고정한 것도 레진으로 이렇게 커버를 하면 환자분이 이 치료를 받고 나서 바로 사회를 복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게 임시치아라고 어떤 사람이 뭐 약간의 티가 날 수는 있겠지만 뭐 심리적으로 저는 이 정도면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종 보철물을 완성을 했는데요. 좌우 중에서 어떤 게 임플란트였죠? 이쪽 게 임플란트고 이쪽 게 본인 치아고 치아 정추술을 한 거죠. 근데 좌우가 잇몸이 레벨이 똑같이 이렇게 양쪽 다 잇몸 레벨을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임플란트였죠. 이 임플란트도 보면은 이 안쪽에 지대주 같은 경우에 지르코니아로 깎아서 하고 심미적으로 굉장히 이제 예쁘게 하기 위해서 안에도 이제 금속 색깔보다는 지르코니아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예쁘게 되고요. 이 옆에 같은 경우에도 본인 치아 그리고 레진 그리고 포스트까지 들어가서 충분히 예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이 옆에 치아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오셔서 치아가 바이탈리티가 있는지 생활력이 있는지를 갖다 검사를 하고 있고, 전부 다 생활력이 유지가 돼서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고 여기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크레이지 라인 약간의 크랙이 가 있지만 전혀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정기적으로 그냥 계속 팔로우업 하면 되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그래서 치아 정출술로 앞니가 파절된 경우에 충분히 살릴 수가 있다. 오늘 발표가 그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다. 그러면 발치하는 날 바로 임플란트가 들어가되 임플란트의 식립 깊이나 각도가 그리고 식립 위치가 앞니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고, 이 핵심은 여기 잇몸을 얼마나 임플란트 하고 나서 똑같이 맞춰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치과를 선택하실 때 이게 이제 수루 사진인데 초진 엑스레이고 뿌리 끝이 여기였는데 상당히 많이 올렸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치아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을까요? 본인 잇몸 관리만 잘 하신다고 하시면 흔들림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오래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임플란트를 앞니는 하나는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충분히 심미적인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도 만족스럽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꼭 그 앞니를 다쳐서 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서 치과를 선택할 때 당황스러운 순간이지만 좀 현명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좀 알아보시면 얼마든지 치아를 살릴 수 있는 치아 정출술을 병행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앞니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 심미적으로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치과의사를 찾아서 좀 본인이 이왕 돈 들이는 거 좀 예쁘게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닥터 꼬집 치과 DM 좋아요와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